한서윤은 창가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도심 풍경을 응시하며 자신의 앞에 놓인 진한 에스프레소 잔을 만지작거렸다. 그녀의 손끝에는 초조함보다는 오히려 기묘한 즐거움이 서려 있었는데 그것은 오늘 예정된 맞선 자리를 완벽하게 망치기 위해 준비한 치밀한 계획 덕분이었다. 승훈그룹의 장녀라는 화려한 타이틀은 그녀에게 늘 무거운 굴레였고 부모님의 강요로 성사된 이 자리는 서윤에게는 일종의 모욕이자 자유를 향한 마지막 투쟁의 장이었다. 그녀는 일부러 짙고 촌스러운 화장을 하고 지나치게 화려해서 눈이 아플 정도의 원피스를 차려입은 채 상대방이 질색하며 도망가기만을 고대하고 있었다. 강남의 최고급 호텔 라운지는 고요하면서도 압도적인 분위기를 풍겼지만 그래서 윤은 그 우아한 공간 속에서 유독 이질적인 존재감을 내뿜으며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일부러 커다란 거울을 꺼내어 주변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립스틱을 덧칠하기 시작했는데 그 동작은 천박함을 연기하기 위한 정교한 계산의 결과물이었다. 사실 서윤은 업계에서 천재성을 인정받는 건축가로서 냉철한 판단력과 우아한 교양을 갖춘 인물이었으나 오늘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무식하고 탐욕스러운 여자로 기억되길 바랐다. 그녀의 시계가 약속 시간을 가리키는 순간 라운지의 입구 쪽에서 묵직한 존재감이 느껴지며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 남자는 맞춤 정장을 입은 완벽한 실루엣과 차가운 눈빛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기이한 긴장감이 형성되었다. 서윤은 그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도 일부러 스마트폰 게임에 열중하는 척하며 고개조차 들지 않았고 입으로는 껌을 씹는 신용을 하며 최대한 불량한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다. 남자가 테이블 앞에 멈춰섰을 때 서윤은 코끝을 찌르는 은은한 우두향과 함께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을 느꼈지만 결코 당황한 기색을 보이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대면했다. 예상보다 훨씬 수려한 외모와 날카로운 턱선을 가진 남자의 모습에 잠시 넋을 잃을 뻔했으나 서윤은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계획대로 연기를 시작했다. 남자는 서윤의 기괴한 옷차림과 무례한 태도를 보고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맞은편 의자에 우아하게 앉으며 자신을 강진혁이라고 소개했다. 서윤은 그의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는데 그것은 그 이름이 재계에서 공포와 경외의 대상인 JK그룹의 젊은 총수와 동일했기 때문이었다. 설마 그 대단한 사람이 이런 따분한 맞선 자리에 직접 나왔을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서윤은 가방을 탁자에 거칠게 내려놓고는 돈밖에 모르는 여자처럼 노골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상대방의 연봉이나 소유한 부동산의 개수, 그리고 부모님의 재산 규모를 묻는 무례함을 범하며 진혁의 반응을 살폈지만 그는 오직 침묵으로 일관했다. 진혁은 서윤의 천박한 질문 공세에도 불구하고 미동도 없이 그녀의 눈을 꿰뚫어 보듯 응시했으며 그 깊은 눈동자 속에는 조롱이나 혐오 대신 기묘한 흥미가 서려 있었다. 서윤은 속으로 당황하며 더욱 자극적인 언행을 일삼았는데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웨이터에게 신경질을 부리며 자신이 얼마나 무식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려 했다. 그러나 진혁은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주문한 비싼 와인을 아무런 불평 없이 결제했고 서윤의 연기가 이어지는 내내 마치 재미있는 연극을 관람하는 관객처럼 평온한 자세를 유지했다. 이러한 예상 밖의 반응은 서윤을 점점 더 초조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오히려 스스로가 빠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상황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자 서윤은 최후의 수단으로 자신이 과거에 수많은 남자와 복잡한 관계였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명예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초강수를 두기에 이르렀다. 그녀는 자극적인 단어들을 섞어가며 이야기를 지어냈지만 진혁의 눈빛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고 예리해졌으며 마치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진실된 영혼을 꿰뚫어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진혁은 서윤의 이야기가 끝날 때쯤 천천히 잔을 내려놓고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의 연기가 꽤 훌륭하지만 자신을 속이기에는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던졌다. 서윤은 그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충격을 느꼈고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이 처음부터 간파당했다는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진혁은 당황한 서윤의 표정을 놓치지 않고 비스듬히 몸을 기울이며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의 브랜드와 화장의 기법이 그녀가 연기하는 캐릭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서윤이 사실은 승훈그룹에 숨겨진 실력자이자 국제적인 건축상을 휩쓴 인재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녀의 양력을 읊조리기 시작했고 서윤은 수치심과 경악이 뒤섞인 상태로 굳어버렸다. 진혁은 소문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무서운 남자였으며 단순히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나온 맞선 상대가 아니라 이미 철저한 조사를 끝낸 뒤 이 자리에 나온 전략가였다. 서윤은 자신이 그를 우습게 보고 어설픈 연기를 펼쳤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후회되었고 이제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다. 서윤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있자 진혁은 그녀의 앞에 놓인 식은 에스프레소 잔을 치우고 따뜻한 차를 새로 주문해주며 이제 연극은 그만두고 본론으로 들어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자신이 왜 이 자리에 나왔는지 그리고 왜 서윤이 연기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는지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와 묘한 매력이 공존하고 있었다. 진혁은 단순한 결혼 상대가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서윤의 재능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그녀가 추진 중인 신도시 프로젝트에 JK그룹이 협력할 의사가 있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서윤은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고 눈앞의 남자가 단순한 재벌 3세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거대한 존재임을 실감했다. 그녀는 진혁의 제안이 매혹적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농락한 그의 오만함에 강한 반발심을 느꼈고 냉정을 되찾기 위해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자세를 바로잡았다. 서윤은 화장을 지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빛만큼은 본연의 날카로움과 지성을 되찾아 진혁을 똑바로 응시하며 비즈니스 협상은 정식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것이 예의라고 차갑게 대꾸했다. 진혁은 그녀의 태도 변화에 만족스러운 듯 입가에 짙은 미소를 띄웠고 서윤은 그 웃음이 자신을 향한 도전장처럼 느껴져 심장이 다시금 빠르게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맞선이라는 명목 대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비즈니스적 대립과 묘한 호기심이 교차하며 라운지의 공기를 뜨겁게 달구어 갔다. 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다음번에는 연기가 아닌 진짜 실력을 보여달라는 말을 남기고는 서윤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은 채 우아하게 라운지를 빠져나갔고 서윤은 홀로 남겨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며 헛웃음을 터뜨렸고 오늘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날인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변곡점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서윤은 서둘러 화장실로 향해 진한 화장을 지워내고 원래의 당당한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에는 여전히 진혁의 차가운 눈빛과 낮은 목소리가 잔상처럼 남아 그녀를 괴롭혔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윤은 JK그룹과 강진혁에 대해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가 경영 일선에 나선 이후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무패의 경영자라는 사실에 전율했다. 서윤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보며 자신이 오늘 저지른 실수가 단순히 부모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수준을 넘어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되었음을 깨닫고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결코 진혁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가 제시한 프로젝트의 규모와 가능성에 건축가로서의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출근하여 사무실의 책상을 정리하고 어제 진혁이 언급했던 신도시 프로젝트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그녀의 눈동자에는 전의가 불타고 있었다. 그녀의 비서는 평소와 다른 서윤의 열띤 분위기에 의아해했지만 서윤은 아무런 설명 없이 오직 도면과 서류에만 집중하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완벽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윤의 계획과는 달리 회사 로비에는 이미 JK그룹에서 보낸 꽃다발과 함께 진혁의 직인이 찍힌 정식 초청장이 도착해 있었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서윤과 진혁의 관계에 대한 추측성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서윤은 초청장을 움켜쥐며 진혁이 자신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음을 깨달았고
그가 단순히 비즈니스를 제안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소유하려는 거대한 게임을 시작했음을 눈치챘다. 그녀는 초청장에 적힌 JK그룹 본사 주소를 손끝으로 훑으며 자신이 뛰어든 이 게임이 얼마나 위험하고 치열할지 가늠해 보았으나 결코 물러설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서유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사무실을 나서며 자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시선을 뒤로 한 채 진혁의 아성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 엘리베이터가 상승하는 동안 서유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복장을 점검하며 어제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완벽한 커리어 우먼의 모습으로 무장했음을 확인하고 자신감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그녀는 진혁이 자신을 어떻게 맞이할지, 그리고 그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지만 명확한 해답은 얻을 수 없었고 오직 정면 돌파만이 유일한 길임을 믿었다. 본사 건물에 도착했을 때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수십 명의 수행원과 함께 복도 끝에 서 있는 진혁의 비서였으며 그 위압감 넘치는 광경에 잠시 압도당할 뻔했으나 그녀는 평정을 유지했다. 진혁의 집무실 문이 열리고 그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서윤은 어제의 라운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권력의 냄새를 맡으며 다시 한번 전의를 다졌다. 집무실 중앙의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던 진혁은 서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잠시 기다리라는 손짓만을 보냈고 서윤은 그 무심한 태도에 화가 났지만 말없이 소파에 앉아 기다렸다. 방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오직 서류가 넘어가는 소리와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들려오는 가운데 서윤은 진혁의 옆모습을 관찰하며 그가 가진 카리스마의 원천이 무엇인지 탐색하기 시작했다. 약 10분의 시간이 흐른 뒤 진혁은 마침내 펜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어제보다 더 차갑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어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진혁은 서윤이 가져온 포트폴리오를 보지도 않은 채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모형을 가리키며 이것이 그녀가 설계하게 될 미래의 도시라고 단언하듯 말했다. 서윤은 그의 오만한 태도에 반박하려 입을 떼었으나 모형의 정교함과 창의적인 설계 개념을 확인하는 순간 말을 잃고 그 압도적인 비전에 매료되어 자신도 모르게 모형 앞으로 다가가 세밀하게 관찰했다. 그것은 서윤이 평소 꿈꿔왔던 친환경적이면서도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이상적인 도시의 모습이었고 그녀는 진혁이 자신의 철학을 이토록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소름이 돋았다. 진혁은 서윤의 반응을 즐기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서윤은 어제 느꼈던 그 기묘한 긴장감과 열기가 다시금 온몸으로 퍼지는 것을 느꼈다. 진혁은 이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서윤뿐이라고 나지막이 속삭였고 그 말은 서윤의 건축가로서의 자존심과 열망을 동시에 자극하며 그녀의 방어벽을 허물어뜨렸다. 서윤은 자신이 진혁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거대한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욕망에 휩싸였고 결국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계약 조건에 대해 논의하자고 당당하게 제안했다. 진혁은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비서에게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명령했고 그 과정은 전광석화처럼 신속하게 진행되어 서윤은 어느새 자신의 이름이 적힌 서류 위에 서명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계약을 마친 후 진혁은 서윤에게 악수를 청했고 그의 단단하고 따뜻한 손이 서윤의 손을 감싸는 순간 그녀는 이 계약이 단순히 건물 하나를 짓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될 것임을 예감했다. 서윤은 JK그룹 건물을 나오며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자신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에 올라탔음을 깨달으며 복잡한 심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부모님이 이미 진혁과의 계약 소식을 전해 듣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씁쓸함을 느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진혁이라는 남자에 대한 정체 모를 호기심과 경쟁심이 싹트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분히 정리해보려 했으나 자꾸만 떠오르는 진혁의 잔상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했고 그가 자신에게 던졌던 말들의 이면을 분석하느라 밤을 지새웠다. 한편 진혁은 자신의 집무실에 남아 서윤이 떠난 자리를 응시하며 그녀가 설계한 이전 작품들의 도면을 하나하나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승리자의 확신보다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다.
진혁 역시 서윤과의 만남이 자신의 철저했던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고, 그녀의 순수한 열정이 자신의 차가운 심장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두려워하면서도 기대하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서윤은 본격적으로 JK그룹에 출근하여 프로젝트 팀을 이끌게 되었고, 그녀를 시기하는 기존 직원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직 실력으로 그들을 압도하며 자신의 영역을 확고히 다져나갔다. 그녀는 매일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연구에 몰두했고, 진혁은 가끔 그녀의 사무실을 들러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두고 가거나 짧은 조언을 건네며 서윤의 곁을 지켰는데, 그 거리감은 멀면서도 묘하게 가까웠다. 서윤은 업무 과정에서 진혁의 경영 철학과 인간적인 면모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고, 그가 단순히 냉혈한 재벌이 아니라 진심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이상가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에 대한 편견을 서서히 버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서윤을 시기하던 경쟁업체의 음모와 가족 내의 권력 다툼이 서서히 고개를 들며 두 사람을 향한 거대한 위협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서윤은 우연히 자신의 책상에 놓인 익명의 협박 편지를 발견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이를 진혁에게 알리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하며 긴장감 넘치는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녀는 자신을 감시하는 시선을 느끼며 퇴근길을 서둘렀지만 어두운 주차장에서 정체 모를 괴한들에게 둘러싸이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나타났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퇴근하던 진혁이었고, 그는 순식간에 괴한들을 제압하며 서윤을 자신의 품 안으로 끌어당겨 보호했는데, 서윤은 그의 넓은 가슴동에서 전해지는 박동을 느끼며 처음으로 지난 안도감을 맛보았다. 진혁의 분노 섞인 눈빛은 괴한들을 압도했고, 그는 서윤을 자신의 차에 태워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며 앞으로는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말라고 단호하면서도 걱정스러운 어조로 경고했다. 서윤은 차 안에서 진혁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그를 오해하고 있었음을, 그리고 그가 생각보다 훨씬 더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음을 깨닫고 묘한 감정의 파동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진혁은 서윤의 손을 지시 없이 가만히 잡아주며 그녀의 떨림이 멈출 때까지 기다려주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며 서로에 대한 신뢰가 한층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서윤은 진혁과 함께 배우 세력을 추적하기로 결심했고, 그들의 관계는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와 연인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더욱 복잡하고 치열한 드라마의 서막을 올리게 되었다. 서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진혁의 곁에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기로 마음먹으며 저녁을 어둠이 내려앉은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고, 이야기는 이제 본격적인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준비를 마쳤다. 한서윤은 어제의 악몽 같았던 맞선 자리를 완전히 잊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사무실로 출근하여 복잡한 설계 도면들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은 유난히 눈부셨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강진혁이라는 남자가 남긴 강렬한 인상과 그가 던진 수수께끼 같은 말들로 인해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엉망진창으로 엉켜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오직 건축가로서의 과업에만 집중하기로 결심하고 펜을 들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자신의 평정심이 얼마나 크게 흔들리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동료들이 하나둘 출근하며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서윤은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고, 자신의 앞에 놓인 도면 위에 실수로 커피 한 방울을 떨어뜨리고 나서야 비로소 현실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녀가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사무실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평소 엄격하기로 소문난 박 소장이 상기된 얼굴로 들어와 모든 직원을 회의실로 소집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지시를 내렸다. 서윤은 불길한 예감을 지우지 못한 채 회의실로 향했고, 그곳에서 발표된 소식은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는데, 그것은 우리 회사가 JK그룹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박 소장은 이번 프로젝트가
회사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메인 설계자로 한서윤을 지목했고, 서윤은 동료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을 받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거대한 함정에 빠진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그녀는 설마하는 마음으로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을 확인했으나 시행사 명단 맨 윗자리에 적힌 강진혁이라는 석자를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으며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서윤은 회의가 끝난 후 박 소장을 따로 찾아가 신체적인 컨디션 난조를 핑계로 이번 프로젝트에서 빠지고 싶다는 의사를 조심스럽게 내비쳤지만 소장은 단호한 태도로 그녀의 요청을 묵살해버렸다. 소장은 JK그룹 측에서 직접 한서윤의 포트폴리오를 지목하며 그녀가 아니면 계약을 재검토하겠다는 압박을 넣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고, 이런 서윤은 이제 도망칠 곳이 없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와 강진혁이 보낸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해석하려 애썼으며 그가 단순히 비즈니스를 넘어서 자신을 시험대에 올리려 한다는 사실에 모욕감과 동시에 묘한 도전의식을 느꼈다. 서윤은 어제의 그 가짜 가면을 벗어던지고 건축가로서의 진정한 실력을 보여주어야만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JK그룹 본사를 향해 출발했다. JK그룹의 거대한 빌딩은 도심 한복판에서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며 서윤을 맞이했고,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느껴지는 차갑고 세련된 분위기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은 그녀의 이름을 듣자마자 미리 대기하고 있었다는 듯 정중하게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으며, 서윤은 상승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요동치는 심장 박동을 억누르려 깊은 호흡을 반복했다. 최상층에 위치한 총괄 전무실의 문이 열리자 그곳에는 어제의 그 차가운 남자 강진혁이 창밖을 응시하며 서 있었고, 그는 서윤이 들어온 것을 알면서도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며 공간 전체를 압박하는 카리스마를 내뿜었다. 서윤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어제의 그 무식한 여자는 이미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듯 당당한 자세로 서서 그가 먼저 입을 열 때까지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눈빛에 담았다. 마침내 진혁이 천천히 몸을 돌려 서윤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입가에는 어제 라운지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의미심장하고 서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으며 그의 시선은 서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내렸다. 그는 서윤에게 자리를 권하며 어제의 연극배우는 어디 가고 훌륭한 건축가가 오셨느냐며 노골적으로 비꼬는 인사를 건넸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비즈니스 미팅에 사적인 농담은 사양하겠다고 차갑게 응수했다. 진혁은 그녀의 날카로운 반응이 마음에 든다는 듯 가볍게 헛웃음을 터뜨리더니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계약 서류와 설계 개요서를 서윤 쪽으로 밀어넣으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다. 서윤은 서류를 훑어보며 프로젝트의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거대하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그 안에 숨겨진 세부 조항들이 자신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 진혁은 서윤의 의아한 표정을 놓치지 않고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공간이며 그 적임자로 한서윤을 선택한 것은 철저한 계산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서윤이 그동안 발표했던 논문들과 설계안들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그녀가 가진 잠재력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지만 서윤은 그의 칭찬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가시를 감지하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진혁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서윤에게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메인 로비에 전면 재설계안을 가져오라는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를 던졌고,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프로젝트 전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것은 명백한 시험이자 그녀를 굴복시키기 위한 강압적인 수단이었으나 서윤은 오히려 눈을 번뜩이며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반드시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를 가져오겠다고 선언하며 방을 나섰다. 사무실로 돌아온 서윤은 그날부터 집에도 가지 않고 연구소에 틀어박혀 밤낮으로 설계에 매달렸으며 그녀를 질투하는 동료들의 수군거림과 은근한 방해 공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도면과 씨름하며 자신을 채찍질했다. JK그룹의 내부 기밀 자료를 분석하던 중 서윤은 진혁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이면에 거대한 정치적 자금 흐름과 제2의 이권 다툼이 얽혀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고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건축 사업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설계하는 건물이 누군가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고뇌했지만 진혁이 보여주었던 그 순수한 열정이 가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버리지 못한 채 펜을 움직였다. 서윤은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부수는 혁신적인 구조를 고안해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며 건축가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고통스러운 산고의 시간을 견뎌내며 결과물을 완성해 나갔다. 약속한 한 달의 시간이 흐르고 서윤은 다시 진혁의 집무실 앞에 섰는데 그녀의 얼굴은 수척해졌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손에 든 결과물에는 그녀의 영혼이 담겨 있었다. 진혁은 서윤이 가져온 도면을 한 장씩 넘기며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침묵을 지켰고 그의 미간이 좁아질 때마다 서윤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으나 그녀는 끝까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자신의 설계를 설명했다. 도면의 마지막 장을 덮은 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에게 다가왔고 그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그녀를 응시하며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는데 그것은 이 설계에 당신의 진심이 담겨 있느냐는 것이었다.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자신의 모든 건축 철학을 이 설계에 쏟아부었으며 이것은 누구의 도구도 아닌 오직 인간을 위한 공간이라고 당당하게 대답하여 진혁의 심장을 흔들어 놓았다. 진혁은 서윤의 대답을 듣고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크게 소리내어 웃으며 한서윤이라는 여자는 참으로 흥미롭다며 그녀의 설계안을 전격 수용함은 물론 프로젝트 전체에 총괄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서윤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진혁이 내민 추가 협약서를 보고 경악했는데 그 안에는 프로젝트 기간 동안 진혁의 개인적인 자문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는 독소 조항과 같은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사실상 그녀를 자신의 곁에 묶어두려는 진혁의 치밀한 계략이었으나 서윤은 이미 거절할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직감하고 한숨을 내쉬며 계약서의 마지막 칸에 자신의 서명을 정성스럽게 남겼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단순한 갑을 관계를 넘어선 묘한 연대감과 긴장감이 형성되었고 서윤은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여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예감하며 진혁의 악수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JK그룹 내부의 보수 세력들이 서윤의 임명을 반대하며 집단으로 반발하기 시작했고 진혁의 라이벌인 강 전무는 서윤의 과거 맞선 자리에서의 추태를 언급하며 그녀의 자질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서윤은 회사 게시판과 업계 커뮤니티에 퍼진 악의적인 소문들로 인해 다시 한번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고통을 겪으며 인간관계의 잔혹함에 진저리를 쳤지만 진혁은 그녀를 돕는 대신 스스로 해결하라며 방관하는 태도를 보였다. 진혁의 냉정함에 서윤은 큰 상처를 받았으나 이내 이것 또한 그가 준 시련임을 깨닫고 자신을 공격하는 세력들의 뒤를 조사하여 그들이 저지른 비리와 횡령 증거를 수집하는 대담한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낮에는 현장을 지휘하고 밤에는 정보를 수집하는 이중 생활을 이어가며 적들의 숨통을 조여갔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운명의 이사회를 기다리게 되었다. 이사회 당일 서윤은 화려한 정장 대신 수수한 작업복 차림으로 회의장에 나타나 자신을 비웃는 이사들 앞에서 당당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으며 설계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반대 세력들이 숨기고 싶어했던 추악한 진실을 하나둘 폭로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당황한 강 전무는 서윤을 강제로 끌어내려 했으나 그 순간 침묵을 지키던 진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말이 모두 사실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진혁은 사실 처음부터 서윤을 미끼로 사용하여 내부의 적들을 소탕하려 했던 것이며 서윤은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진혁이 자신을 신뢰하여 이 위험한 작전을 맡겼다는 사실을 깨닫고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다. 결국 강 전무와 일당들은 현장에서 해임되었고 서윤은 자신의 실력과 담대함을 만천하에 증명하며 JK그룹 내에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소동이 가라앉은 후
텅 빈 이사회실에서 마주 앉은 진혁과 서윤 사이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고, 서윤은 진혁의 뺨을 세차게 내리치며 자신을 도구로 이용한 대가라고 소리쳤으나 진혁은 아픔을 느끼지도 못하는 듯 그녀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서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는 없었다고 변명하듯 말하며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윤은 차갑게 그 손을 뿌리치고 다시는 비즈니스 이상의 관계를 꿈꾸지 말라고 경고하며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진혁의 그 고독한 눈빛이 잔상처럼 남아 가슴을 아리게 했고, 퇴근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유난히 쓸쓸하게만 느껴져 그녀를 더욱 힘들게 했다. 서윤은 집에 도착해 부모님이 보내온 축하 꽃다발을 보며 성공의 허망함을 느꼈고, 이제 시작될 진짜 프로젝트와 진혁과의 얽히고 설킨 인연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막막한 심정으로 밤을 지새웠다. 다음날 출근한 서윤은 자신의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진혁의 자필 편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안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그녀가 설계한 건물에 첫 삽을 뜨는 날을 고대한다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어 그녀의 굳게 닫힌 마음을 조금씩 흔들어 놓았다. 서윤은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현장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진흙범벅이 된 채 인부들과 소통하며 열정적으로 일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다시금 건축가로서의 자부심을 되찾으려 했었다.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서윤과 진혁은 업무상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감정을 억누른 채 오직 일에만 몰두하는 듯 보였지만 찰나의 시선 교환 속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은 여전히 살아있어 주변 사람들을 긴장케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사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붕괴 사고의 조짐이 포착되면서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생사를 가르는 거대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서로를 향한 진심을 확인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현장 점검 중이던 서윤은 구조물이 흔들리는 소리를 듣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인부들을 구하기 위해 위험한 건물 내부로 뛰어들었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진혁은 자신의 안전도 돌보지 않은 채 그녀를 구하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갔다. 붕괴가 시작되는 긴박한 순간 진혁은 무너지는 콘크리트 더미 아래에서 서윤을 감싸 안아 보호했고, 두 사람은 어두운 지하 공간에 고립된 채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구조를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다. 어둠 속에서 서윤은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진혁의 모습에 눈물을 흘리며 그를 향해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진심을 고백했고, 진혁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만난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나지막이 읊조렸다. 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의 짧은 시간이 그들에게는 영겁의 세월처럼 느껴졌으며, 그 속에서 두 사람의 영혼은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온전한 인격체로 받아들이는 깊은 교감에 시간을 가졌고, 마침내 빛을 보며 구조되었다. 병원으로 이송된 후 서윤은 가벼운 찰과상에 그쳤으나 진혁은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어 서윤은 그의 곁을 밤새 지키며 그가 깨어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는 간호에 시간을 가졌으며, 이는 그녀의 냉정했던 심장을 완전히 녹여버리는 과정이었다. 진혁이 마침내 의식을 되찾았을 때 서윤은 그의 손을 잡으며 다시는 연극도 속임수도 없는 진실된 관계를 맺고 싶다고 말했고, 진혁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여 두 사람의 사랑은 비극적인 사고를 통해 오히려 찬란하게 피어났다. 사고의 원인이 경쟁업체의 사주를 받은 부실 시공임이 밝혀지자 진혁과 서윤은 힘을 합쳐 배후 세력을 완전히 일망타진하기 위한 최후의 법적 투쟁을 준비하며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결속력을 보여주었다. 이 과정을 통해 서윤은 단순히 건축가로서의 명성을 넘어서 정의로운 리더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고, 진혁 또한 오만한 재벌 총수의 껍질을 벗고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헌신하는 남자로 거듭나며 성숙해졌다. 모든 법적 처리가 마무리되고 공사가 정상화되자 서윤과 진혁은 신도시 프로젝트의 중심이 될 공원에서 평화로운 한때를 보내며 자신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설계했고, 그들의 앞날에는 더 이상 불투명한 안개가 아닌 밝은 햇살만이 가득해 보였다. 서윤은 진혁에게 왜 하필 자신이었느냐고 다시 물었고, 진혁은 처음 보았던 그 우스꽝스러운 화장 뒤에 숨겨진
서윤의 눈동자에서 자신과 닮은 지독한 외로움과 갈망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진솔하게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치유하며 세상의 편견과 압박에 당당히 맞설 것을 다짐했고, 그들의 계약 관계는 이제 영원한 사랑의 약속으로 변모하며 새로운 장을 열 준비를 마쳤다. 서윤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완공을 앞둔 도시의 조감도를 바라보며 자신이 처음 계획했던 복수가 아닌 진정한 이해와 용서가 가져다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천장을 수놓은 JK그룹의 창립기념 자선 연회장은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공기 중에는 최고급 샴페인의 향긋한 내음과 권력을 쫓는 자들의 은밀한 욕망이 뒤섞여 기묘한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었다. 서윤은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시선과 카메라 플래시의 세례를 받으며 어제의 굴욕적이었던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린 채 우아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레드카펫을 밟아나갔다. 그녀가 선택한 짙은 에메랄드빛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했으며, 정교하게 세공된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그녀의 지적인 카리스마를 한층 강조하여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녀의 곁에는 오늘 연애의 주인공이자 JK그룹의 수장인 강진혁이 완벽한 턱시도 차림으로 서 있었으며, 그의 존재만으로도 연회장의 분위기는 한층 압도되어 사람들은 함부로 다가가지 못한 채 두 사람의 주위를 맴돌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진혁은 평소보다 부드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여전히 예리하게 주변을 살피고 있었으며, 서윤의 허리에 가볍게 손을 올린 채 그녀가 오늘 밤 자신의 가장 소중한 파트너임을 만천하에 공표하고 있었다. 서윤은 그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묵직한 신뢰를 느끼며 긴장감을 억눌렀고, 자신을 무시하던 승훈그룹의 친척들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수군거리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알 수 없는 승리감과 씁쓸함을 동시에 맛보았다. 연회장 한쪽에서 서윤을 매서운 눈초리로 노려보고 있는 인물은 다름 아닌 그녀의 계모인 오해숙이었으며, 그녀는 서윤이 진혁의 비호를 받으며 화려하게 등장한 것에 대해 극도의 불쾌감을 감추지 못한 채 손에 든 와인잔을 강하게 움켜쥐고 있었다. 오해숙은 서윤이 단순히 정략 결혼의 소모품으로 쓰이다가 버려질 것이라 확신했으나 예상치 못한 전개에 당황하며 자신의 친딸인 서희를 진혁에게 접근시키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까봐 전전긍긍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서윤은 그런 계모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마주보며 이제 더 이상 예전에 힘없고 순종적이었던 어린 소녀가 아님을 눈빛으로 경고했고, 그 찰나의 침묵 속에서 두 여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날카로운 칼날이 수차례 오고 갔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진혁은 서윤을 데리고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투자자인 미국 글로벌 콜사의 윌리엄 회장에게 다가가 그녀를 정식으로 소개했으며, 이는 서윤의 능력을 국제적인 무대에서 검증받게 하려는 진혁의 치밀한 배려이자 가혹한 시험이었다. 윌리엄 회장은 까다로운 안목을 가진 것으로 유명했으나 서윤은 당황하지 않고 유창한 언변과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신도시 프로젝트의 조감도와 그 안에 담긴 인본주의적 가치를 설명하기 시작하여 좌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녀의 목소리는 신뢰감이 넘쳤고, 복잡한 기술적 용어들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모습은 단순한 재벌가의 자제가 아닌 진정한 전문가로서의 위엄을 갖추고 있어 윌리엄 회장의 입가에 흡족한 미소를 띄우게 만들었다. 설명을 듣던 윌리엄 회장은 서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감탄하며 즉석에서 추가 투자를 고려해보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고, 주변에 있던 인사들은 서윤의 놀라운 성과에 경악하며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다. 진혁은 이 모든 과정을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서윤이 자신의 기대 이상으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고, 그녀의 재능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순간을 함께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서윤은 사람들의 찬사 속에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으나 그녀의 심장은 성취감으로 인해 강하게 고동치고 있었고, 비로소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진정한 자리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한 성공 뒤에는 서윤을 시기하는 무리들의 음흉한 계략이 도사리고 있었으며, 연회장의 어두운 구석에서는
서윤의 과거를 조작하여 그녀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은밀한 거래가 오가고 있었다. 진혁의 라이벌인 강전무는 서윤이 건축가로서의 명성을 얻기 위해 부정한 수단을 동원했다는 허위 정보를 기자들에게 흘리려 준비하고 있었으며, 연애가 끝날 무렵 터뜨릴 스캔들을 고대하며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서윤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거대한 위협을 감지하지 못한 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으나, 진혁은 이미 정보원을 통해 적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비밀리에 반격의 카드를 준비하며 그녀의 뒤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었다. 연회의 하이라이트인 댄스 시간이 시작되자 진혁은 정중하게 서윤에게 손을 내밀었고, 두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홀 중앙으로 나아가 감미로운 선율의 몸을 맡긴 채 우아한 춤사위를 선보이기 시작했다. 음악이 흐르는 동안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좁혀졌고 서로의 숨결이 느껴지는 가까운 거리에서 진혁은 서윤에게 오늘 밤 당신이 가장 아름답다는 진심 어린 찬사를 건넸으며, 서윤은 그의 진실된 눈빛에 가슴이 설레는 것을 느꼈다. 춤을 추는 동안 그들은 오직 서로만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만큼은 비즈니스나 복잡한 이해관계를 떠나 평범한 연인들처럼 순수한 감정의 교류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속에 깊은 각인을 남기는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음악이 멈추고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가운데 진혁은 서윤을 데리고 조용한 테라스로 나가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으며, 밤하늘의 수놓아진 별빛과 도심의 야경은 두 사람의 로맨틱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진혁은 서윤에게 자신이 왜 그토록 이 프로젝트에 집착했는지, 그리고 왜 그녀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숨겨진 이유를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 인간미 넘치는 도시를 건설하고 싶었던 그의 오랜 염원 때문이었다. 서윤은 냉철한 사업가로만 보였던 진혁의 내면에 이토록 따뜻하고 순수한 꿈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에 감동했고, 그와 자신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된 철학을 확인하며 그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평온한 대화도 잠시 테라스의 어둠 속에서 낯선 남자가 나타나 서윤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고 사라졌으며, 그 안에는 그녀가 학창시절 겪었던 아픈 기억과 관련된 왜곡된 사진들이 들어있어 서윤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이것은 강 전무가 서윤을 심리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 준비한 비겁한 공격이었으며, 서윤은 과거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 몸을 떨었지만 진혁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할 테니 절대 흔들리지 말라고 단호하게 위로했다. 진혁은 즉시 비서실에 명령을 내려 사진의 출처를 추적하고 유포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조치했으며, 동시에 강 전무의 약점이 담긴 파일을 공개할 준비를 마쳐 적들의 숨통을 단숨에 끌어놓을 준비를 끝마쳤다. 진혁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처 덕분에 서윤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고, 그녀는 자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이 있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끼며 눈물을 닦고 다시금 당당한 모습으로 연회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적들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그들이 던진 미끼를 오히려 역이용하여 자신의 무결함과 강인함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투지를 불태웠으며, 그런 진혁은 그런 그녀의 변화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연회장으로 복귀한 서윤은 자신을 의심 어린 눈초리로 바라보던 기자들에게 다가가 오히려 프로젝트의 비전과 투명성에 대해 당당하게 인터뷰를 진행하여 루머가 확산될 틈을 주지 않는 영리한 대처 능력을 보여주었다. 강 전무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오히려 자신의 비리가 폭로될 위기에 처하자 당황하여 연회장을 몰래 빠져나가려 했으나, 진혁이 미리 배치해둔 보안 요원들에 의해 가로막혀 결국 이사회 해임 절차를 밟게 되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었다. 서윤은 멀어지는 강 전무의 뒷모습을 보며 권선징악의 진리를 다시 한번 실감했고, 진혁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했는지를 깨달으며 그에 대한 감사가 사랑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온몸으로 느꼈다. 연회는 서윤의 승리와 JK그룹의 새로운 도약을 날리는 화려한 축제 속에 마무리되었으며, 사람들은 이제 서윤을 한낱 재벌가의 딸이 아닌 JK그룹의 미래를 짊어질 핵심 인재로 기억하게 되었다. 모두가 떠난 뒤 정적만이 남은 연회장에서 진혁과 서윤은
마지막 샴페인 잔을 나누며 서로의 노고를 치하했고, 진혁은 서윤에게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될 것이니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조언하며 그녀의 이마에 가벼운 입맞춤을 남겼다. 서윤은 그 입맞춤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를 기억하며 앞으로 닥칠 그 어떤 시련도 진혁과 함께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얻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연회장을 나서며 새로운 내일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연회장 밖 어둠 속에는 여전히 그들의 행복을 파괴하려는 또 다른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으며, 서윤은 본능적으로 불길한 기운을 느꼈지만 진혁의 곁에서라면 무엇도 두렵지 않다는 생각으로 고개를 높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침대 머리맡에 놓인 진혁의 명함을 만지작거리며 오늘 밤 있었던 영화 같은 일들을 회상했고, 자신이 평범한 건축가에서 한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인물로 성장했다는 사실에 묘한 전율을 느끼며 잠을 청했다. 그녀는 꿈속에서도 진혁과 함께 도시를 설계하고 건설하는 환상을 보았으며, 그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가면을 쓴 광대가 아닌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당당한 주인공으로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편 진혁은 자신의 서재에서 서윤의 안전을 위해 추가적인 보안 대책을 강구하며 그녀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진실한 사랑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긴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서윤의 사무실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꽃다발과 프로젝트 협력 제안서들이 쌓여 있었고, 그녀는 이제 명실상부한 업계의 스타가 되었음을 확인하며 겸손하게 업무를 시작했으나 어제의 사진 사건이 남긴 여운 때문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배신하려 했던 내부 조력자가 누구인지 밝혀내기 위해 은밀하게 직원들의 동태를 살피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평소 믿었던 비서가 강 전무와 내통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증거를 발견하며 인간에 대한 깊은 환멸과 슬픔을 동시에 느꼈다. 서윤은 비서를 따로 불러 조용히 증거를 제시하며 사직을 권고했고, 비서는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지만 서윤은 공적인 일에 사적인 감정을 섞지 않는 냉철함을 발휘하여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고 프로젝트의 보안을 더욱 강화하는 결단을 내렸다. 이 사건을 통해 서윤은 리더로서의 냉정함과 결단력을 동시에 갖추게 되었으며, 진혁은 그런 그녀의 조치를 보고받고 이제 그녀가 진정으로 자신의 곁에 설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며 더욱 두터운 신뢰를 보내게 되었다. 두 사람은 이제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부의 배신자들까지 소탕하며 프로젝트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졌고, 그들의 완벽한 공조는 업계에서 전설처럼 회자되며 수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서윤은 창밖으로 보이는 공사 현장의 기중기들을 보며 자신이 설계한 꿈의 도시가 점차 형상을 갖추어가는 모습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고, 그 여정의 끝에 진혁과 함께할 미래를 그리며 다시금 설계도 위에 펜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이제 두 사람이 맞이하게 될 더 거대한 권력 암투와 그 속에서 피어나는 애절한 로맨스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으며, 서윤은 자신이 가진 모든 지략과 용기를 짜내어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갔다. 진혁 또한 그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고,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며 진정한 사랑과 정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치열한 사투를 예고하며 다음 장으로 이어졌다. 서윤은 책상 위에 놓인 진혁과의 커플 시계를 바라보며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지는 그들의 인연이 결코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음을 깨닫고 밝게 웃으며 다가올 도전에 맞서기 위해 사무실 문을 열고 힘차게 밖으로 나섰다. 한서윤을 둘러싼 여론의 포화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거세졌고, 인터넷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창에는 그녀의 실력보다 과거의 가십을 비난하는 악의적인 글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퍼져나갔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으나 그 눈동자만큼은 결코 좌절이나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차가운 분노와 함께 치밀한 반격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서윤은 이번 사태의 배후에 승훈그룹 내부의 권력 다툼과 JK그룹의 반대 세력이 결탁한
거대한 카르텔이 존재함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던진 미끼를 역이용하여 적들의 뿌리까지 뽑아버릴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평소 자신이 구축해둔 비밀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적들이 조작한 증거의 허점을 파고들기 시작했고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여 그들이 보낸 협박 편지와 조작된 사진의 디지털 지문을 추적하는 정밀한 작업에 착수하며 밤을 지새웠다. 적들은 서윤이 심리적으로 무너져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잠적하기만을 고대하며 더욱 자극적인 가짜 뉴스를 생성해냈지만 서윤은 오히려 보란듯이 매일 정해진 시간에 현장에 나타나 인부들과 소통하며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당황한 것은 오히려 공격을 주도하던 무리들이었으며 그들은 서윤이 숨겨둔 카드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첩자를 보내거나 도청을 시도하는 등 비열한 수단을 동원하며 그녀를 압박해 왔다. 하지만 서윤은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사무실 곳곳에 역탐지 장치를 설치하여 적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보낸 첩자에게는 의도적으로 조작된 정보를 흘려 적들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도록 유도하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쳤다. 진혁은 서윤의 이런 대담하고 영리한 행보를 지켜보며 그녀에 대한 신뢰를 더욱 공고히 다졌고 자신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그녀가 스스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법적 지원과 자금줄을 차단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자처하며 그녀의 날개가 되어주었다. 어느 날 늦은 밤 서윤의 개인 사무실을 찾은 진혁은 피곤에 지쳐 책상 위에서 잠든 그녀의 모습을 보고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통증을 느꼈으며 그녀의 어깨에 자신의 코트를 덮어주며 조용히 곁을 지켰다. 잠에서 깬 서윤은 진혁의 존재를 확인하고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찾아낸 결정적인 증거 파일들을 보여주었고 진혁은 그 파일 속에 담긴 충격적인 진실과 서윤의 정교한 분석력에 감탄하며 그녀가 단순한 파트너 이상의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어두운 사무실 안에서 오직 모니터 빛에 의지한 채 최후의 반격을 위한 세부 시나리오를 점검했으며 그들의 호흡은 마치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동료처럼 완벽하게 일치하여 승리에 대한 확신을 더욱 높였다. 진혁은 서윤의 손을 꼭 잡으며 이번 싸움이 끝나면 더 이상 숨지 않고 세상 앞에 당당히 우리의 관계를 밝히자고 약속했고 서윤은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여 그와 함께라면 그 어떤 지옥이라도 건너갈 수 있겠다는 용기를 얻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고 JK그룹의 이사회와 주요 투자자들이 모두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으며 회의장 입구에는 서윤의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들과 항의하는 인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윤은 수많은 비난의 시선을 뚫고 당당하게 회의장에 입장했으며 그녀의 손에는 적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최후의 보고서가 들려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여전사처럼 비장하면서도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반대파 이사들은 서윤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그녀의 자질 문제를 거론하며 당장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라고 고함을 쳤으나 진혁은 차가운 눈빛으로 회의장을 제압하며 서윤에게 발언권을 부여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에 자신이 수집한 데이터들을 띄우기 시작했고 조작된 사진의 원본과 그것을 유포한 계무 오해숙과 강전무 사이에 은밀한 자금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폭로하며 회의장을 충격과 침묵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당황한 오해숙은 소리를 지르며 증거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서윤은 담담하게 디지털 포렌식 결과 보고서와 국제공인인증기관의 확인서를 제시하며 그녀의 주장을 일축했고 적들은 서로를 불신하며 자중질환에 빠지기 시작했다. 서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강 전무가 추진했던 해외 신도시 사업의 부실 시공과 비자금 조성 혐의까지 연쇄적으로 폭로하며 그가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자신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희생양이 필요했음을 만천하에 알렸다. 이 모든 과정은 사전에 진혁과 협의된 대로 실시간으로 언론에 배포되었으며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되어 서윤을 향한 비난은 찬사로 바뀌었고 그녀는 정의를 수호하고 거대하게 맞서 싸운 진정한 영웅으로 재조명받기 시작했다. 회의가 끝날 무렵 강전무와 오해숙은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되었고 서윤은 멀어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오랜 시간 자신을 억눌러 왔던 과거의 유령으로부터 진정으로 해방되었음을 느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서윤은 이번 사건을 겪으며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고 자신이 사랑하는 건축이라는 행위가 권력자들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윤리의식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했다. 진혁은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서윤을 따라가 그녀를 뜨겁게 껴안았으며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을 향해 쏟아졌지만 그들은 더 이상 시선을 피하지 않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승리의 순간을 만끽했다. 이 장면은 다음날 모든 신문과 방송의 메인을 장식하며 세기의 로맨스로 회자되었고 서윤은 단순한 실력파 건축가를 넘어 시대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며 자신의 커리어에서 정점을 찍게 되었다. 하지만 서윤은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공허함을 경계하며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자신이 설계한 건물이 안전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기초부터 다시 점검하는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진정한 리더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두 사람의 신뢰는 이번 위기를 통해 강철처럼 단단해졌으며 모두는 진혁은 서윤의 제안에 따라 그룹 내의 모든 투명 경영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사내 비리를 척결하는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하여 JK그룹을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으로 탈바꿈시켰다. 서윤 역시 자신의 건축사무소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여 소외된 계층을 위한 주거 개선 프로젝트를 병행하며 자신이 가진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는 아름다운 행보를 이어가며 진정한 부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몸소 실천해 보였다. 그러나 평화로운 시간 속에서도 서윤은 가끔 오해 속이 남긴 차가운 경고의 말들을 떠올리며 아직 끝나지 않은 권력의 암투가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깨어있는 정신으로 주변을 경계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며 곁에는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 진혁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다가올 그 어떤 미래도 두렵지 않다는 자신감을 얻으며 매일매일 새로운 도전을 즐기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프로젝트 완공 시점이 다가오면서 서윤은 최종 설계안의 세부 디테일을 조정하기 위해 해외 유명 건축가들과 협력하며 국제적인 감각을 익혔고 그녀의 이름은 이제 한국을 넘어 전 세계 건축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진혁은 서윤의 성공을 누구보다 기뻐하며 그녀가 세계적인 거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두 사람은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연인으로서 서로의 영감을 자극하며 창의적인 결과물들을 계속해서 쏟아냈다. 그들의 협업으로 탄생한 신도시의 랜드마크 타워는 혁신적인 구조와 친환경적인 설계로 국제 건축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고 서윤은 수상 소감에서 진혁에 대한 깊은 감사와 사랑을 전하며 전 세계인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서윤은 화려한 트로피보다 진혁과 함께 설계도 위에서 고민하던 그 치열했던 밤들이 더 소중하다고 말하며 진정한 행복의 기준이 물질적 성공이 아닌 소중한 사람과의 공감과 신뢰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하지만 시상식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서윤은 의문의 남성으로부터 누군가가 여전히 그녀의 파멸을 꿈꾸며 지하 세계에서 세력을 규합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어 서윤은 다시 한번 긴장의 끈을 조이며 새로운 위기에 대비했다. 그녀는 이제 예전처럼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과 정보력을 동원하여 보이지 않는 적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진혁에게는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 비밀을 유지했다. 서윤은 적들의 근거지로 추정되는 지역의 도면을 입수하여 그들의 탈출로와 보급로를 분석하는 등 마치 군사전략가와 같은 치밀함을 보였으며 이는 그녀가 건축가로서 공간을 해석하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 지하에 비밀 상황실을 마련하고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여 적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으며 그 과정에서 뜻밖의 조력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다름 아닌 과거의 자신을 배신하려 했던 비서였다. 사직 권고를 받고 자취를 감췄던 비서는 서윤 앞에 나타나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강전무의 잔당들이 꾸미고 있는 무서운 음모의 실체를 낱낱이 제보했고, 서윤은 그녀의 진심 어린 참여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결정하며 그녀를 자신의 비밀 정보원으로 고용했다. 비서의 제보에 따르면 적들은 프로젝트의 완공식 당일 건물의 핵심 제어 시스템을 해킹하여 대형 사고를 유발하려 계획하고 있었으며, 서윤은 이 끔찍한 계획을 막기 위해 밤샘 작업으로 방어벽을 구축하고 해킹 역추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사투를 벌였다. 서윤은 이 사실을 진혁에게 알릴 시점을 고민하다가 결국 그가 입을 타격과 걱정을 고려하여 완벽한 방어 체계를 갖춘 뒤에 보고하기로 결심하고 홀로 고독한 전쟁을 치르며 자신의 한계를 다시 한번 뛰어넘는 초인적인 발휘력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진혁과 밝게 인사하며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밤이 되면 어두운 상황실에서 차가운 기계들과 씨름하며 인류를 위한 건축이 파괴의 도구로 쓰이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방어막을 쳤고, 그 모습은 거룩하기까지 했다. 완공식을 일주일 앞두고 서윤은 마침내 적들의 해킹 서버 위치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으며, 그녀는 경찰 특수팀과 협력하여 적들의 은신처를 급습하는 작전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눈으로 적들이 무너지는 순간을 지켜보았다. 현장에서 체포된 주동자들은 강전무의 숨겨진 아들이자 천재 해커로 밝혀졌으며,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몰락시킨 서윤과 진혁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꾸몄다고 자백하며 서윤의 뛰어난 방어력에 혀를 내둘렀다. 서윤은 그에게 복수보다는 자신의 재능을 올바른 곳에 쓰라고 따뜻한 충고를 건넸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를 넘어 가해자까지 포용하는 진정한 대인의 풍모를 갖추게 되어 주변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진혁은 나중에야 모든 사실을 전해 듣고 서윤을 위험에 빠뜨린 자신을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으나, 서윤은 그를 위로하며 이것이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할 왕관의 무게라고 말하며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이 사건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사랑을 넘어 생사를 함께한 전우애에 가까운 유대감으로 발전했으며, 그들은 이제 서로를 보기만 해도 상대방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여 완벽한 일심동체가 되었다. 신도시 완공식은 전 세계의 축복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서윤이 설계한 건물들은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찬란한 위용을 뽐냈으며, 수만 명의 시민이 모여 그들의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축제를 즐겼다. 서윤은 단상에 올라 진혁과 손을 맞잡고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며 자신이 처음 맞선 자리에서 바랐던 소박한 자유보다 더 크고 가치 있는 자유를 찾았음을 깨달았고, 그것은 바로 진실된 사랑과 정의를 지키는 힘이었다. 두 사람은 화려한 불꽃놀이 아래에서 서로의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선포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후대의 전설적인 성공 신화이자 가장 아름다운 로맨스로 기록되며 영원히 기억될 준비를 마쳤다. 축제가 끝나고 정막이 찾아온 신도시의 공원에서 서윤과 진혁은 벤치에 앉아 조용히 야경을 감상하며 지난 시간들을 회상했고, 서윤은 문득 자신이 처음 맞선 자리에 나갔던 그 무식한 여자의 가면을 떠올리며 빙긋 웃음을 터뜨렸다. 진혁은 그녀의 웃음에 의아해하며 이유를 물었고, 서윤은 만약 그날 내가 진짜 바보처럼 굴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라고 묻자 진혁은 어떤 모습이었든 나는 반드시 당신을 찾아냈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대답하여 서윤의 가슴을 다시 한번 설레게 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기댄 채 깊어가는 밤의 정취를 만끽하며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내일들이 오늘보다 더 찬란하고 아름다울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그들의 숨결은 밤바람을 타고 도시 곳곳으로 퍼져나가 평화의 기운을 전했다. 서윤은 눈을 감으며 자신이 설계한 이 도시가 수많은 사람의 꿈과 희망을 담는 그릇이 되기를 기도했고, 그녀의 곁에서 진혁은 그녀의 손을 더욱 강하게 쥐며 그녀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조용히 확약해 주었다. 서울의 아침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한서윤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전의를 느끼며 거울 앞에 당당히 섰다. 오늘은 JK그룹의 운명을 결정지을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고, 그녀는 자신이 설계한 미래가 탐욕스러운 자들의 손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윤은 짙은 네이비 컬러의 정장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진주 목걸이를 착용하여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리더의 이미지를 완성했으며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저장 장치를 손에 쥐며 그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가 세상을 어떻게 뒤흔들지 가늠해 보았고 비장한 각오를 다지며 사무실 문을 열고 밖으로 힘차게 나섰다. 강진혁은 이미 총회장 입구에서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의 완벽한 턱시도, 실루엣은 범접할 수 없는 권위와 신뢰감을 동시에 뿜어내고 있어 주변의 시선을 단숨에 압도했다. 그는 다가오는 서윤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오늘이 지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나지막이 속삭였고 서윤은 그의 따뜻한 온기에서 전해지는 강력한 지지 덕분에 떨리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주주 총회장 안으로 발을 들이자 장내를 가득 채운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으며 공기 중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아 사람들의 마른 침을 삼키게 만들었다. 서윤은 자신을 향한 적대적인 시선들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하며 단상으로 향했고 그녀의 걸음걸이마다 정의를 향한 굳건한 의지가 실려 있어 지켜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게 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반대파 이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윤의 도덕성과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문제 삼으며 파상 공세를 퍼부었으나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을 준비했다. 그들은 과거 서윤이 맞선 자리에서 보여주었던 기행을 악의적으로 편집한 영상을 공개하며 그녀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비난했지만 서윤은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본래 모습을 숨기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음을 당당하게 밝혔다. 서윤은 단상 위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목소리를 가다듬은 뒤 장내를 뒤흔드는 명쾌한 논리로 적들의 궤변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기 시작했으며 그녀의 화법은 마치 잘 다듬어진 칼날처럼 예리하게 적들의 급소를 하고 들었다. 주주들은 처음 보는 서윤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에 점차 매료되기 시작했고 장내의 분위기는 조금씩 진실을 향한 호기심과 지지의 물결로 바뀌며 반대파들의 안색을 창백하게 만들었다. 결정적인 순간에 서윤은 화면에 거대한 도표와 내부 문건들을 띄우며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반대파 이사들의 비자금 조성 경로와 유령 회사를 통한 횡령 수법을 낱낱이 공개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당황한 이사들은 서윤의 마이크를 끄려고 시도했으나 진혁이 미리 배치해둔 보안 요원들에 의해 가로막혀 발만 동동 구르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서윤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이들이 어떻게 회사의 공금을 유용하여 자신들의 배를 불렸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는지를 조목조목 고발하며 정의의 심판들을 구축했다. 증거 자료들은 너무나 완벽하고 치밀하여 그 어떤 변명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수준이었고 주주들은 분노하며 반대파 이사들의 즉각적인 해임과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함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서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를 협박하여 승훈그룹의 지분을 강탈하려 했던 오해숙의 배후 세력들까지 한꺼번에 폭로하며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추악한 범죄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고통과 멸시가 단순히 개인의 아픔이 아니라 부패한 권력이 어떻게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역설하여 청중들의 심금을 울렸다. 진혁은 서윤의 연설이 끝날 무렵 단상으로 올라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자신 또한 모든 경영권을 걸고 서윤이 밝힌 진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선언하여 주주들의 전폭적인 신뢰와 박수갈채를 이끌어냈다. 이 순간 서윤은 비로소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진정한 자유와 정의가 눈앞에 다가왔음을 실감했고 그녀의 눈가에는 승리의 기쁨과 지난날의 소외가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장 안으로 들이닥쳐 비리에 연루된 이사들과 배후 세력들을 현장에서 체포하기 시작하자 장내는 환호와 탄식이 교차하는 기묘한 풍경이 연출되었으며 서윤은 그 모든 광경을 차분하게 지켜보았다. 체포되는 자들은 끝까지 서윤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으나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독설에 상처받지 않을 만큼 내면이 단단해져 있었고 오직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의 엄숙함을 가슴 깊이 새겼다. 진혁은 소란스러운 현장을 정리한 뒤 마이크를 잡고
JK그룹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공표하며 앞으로 서윤과 함께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최고의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주주총회는 서윤의 완벽한 승리로 마무리되었고 그녀는 이제 명실상부한 그룹의 핵심 리더이자 대중의 사랑을 받는 정의의 상징으로 우뚝 서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정점을 찍게 되었다. 주주총회가 끝난 뒤 텅 빈 회의장에 남은 서윤과 진혁은 서로를 마주보며 길고 긴 전쟁이 끝났음을 확인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과 안도감이 안개처럼 포근하게 내려앉았다. 진혁은 서윤에게 정말 고생 많았다는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며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어루만졌고 서윤은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비로소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고 평화로운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그들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감상하며 앞으로 자신들이 만들어갈 더 나은 세상을 꿈꾸었고 그 길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거짓이 아닌 오직 사랑과 진실만이 가득할 것임을 확신했다. 서윤은 문득 자신이 처음 맞선 자리에 나갔던 그날을 떠올리며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진정한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경험인지를 깨닫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진혁의 손을 더욱 강하게 쥐었다. 며칠 후 언론은 서윤의 활약상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그녀를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으로 칭송했고 그녀가 설계한 신도시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대한민국 건축의 위상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윤은 쏟아지는 인터뷰 요청과 강연 제의를 정중히 거절한 채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자신이 설계한 건물들이 안전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겸손한 전문가의 자세를 잃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시기했던 사람들도 포용하며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대범함을 보여주었고 이는 조직 내부의 화합과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며 JK그룹의 기업 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진혁은 서윤의 이런 성숙한 변화를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하며 그녀가 가진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고 견고해졌다. 서윤은 주말을 맞아 진혁과 함께 조용한 교외의 산을 찾았으며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즐기는 동안 그동안 잊고 지냈던 자연의 소중함과 내면의 평화를 다시금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산 정상에 올라 발 아래 펼쳐진 광활한 풍경을 바라보며 서윤은 자신이 이룬 성취가 혼자만의 힘이 아닌 수많은 사람의 도움과 진혁의 헌신 덕분이었음을 고백하며 겸허한 마음으로 감사기도를 올렸다. 진혁은 그런 서윤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앞으로의 인생 여정에서도 언제나 그녀와 함께 걷고 싶다는 뜻을 전했고 서윤은 그의 고백에 밝은 웃음으로 화답하며 영원한 동반자로서의 약속을 다시 한번 굳건히 다졌다. 두 사람은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에서 서로의 그림자를 포개며 평범하지만 가장 위대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경쾌하게 새로운 내일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며 찬란한 미래를 예고했다. 본격적인 완공식이 다가오면서 서윤은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했고 그녀가 설계한 랜드마크 타워는 밤마다 화려한 조명을 내뿜으며 도시의 새로운 상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으며 시민들은 그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서윤은 타워의 최상층 전망대에 올라 자신이 설계한 도시의 야경을 감상하며 건축가로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희열과 보람을 맛보았고 그 곁에는 항상 진혁이 그림자처럼 머물며 그녀의 꿈을 지지해 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공간이 사람들에게 안식과 영감을 주는 장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으며 그러는 이를 위해 아주 작은 조명 하나부터 바닥의 자재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는 장인, 정신을 발휘하여 완벽함을 추구했다. 완공식 당일 서윤은 전 세계에서 모인 외빈들 앞에서 프로젝트의 성공을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그녀의 연설은 인류애와 기술의 조화를 강조하여 전 세계인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하며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모든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서윤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용히 짐을 정리하며 인생의 한 장이 넘어갔음을 느꼈고 책상 위에 놓인 진혁과의 커플 시계를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나 증오에 매몰되지 않고
오직 사랑과 창조의 힘으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변화시키겠다는 고결한 포부를 품게 되었으며, 이는 그녀를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인간으로 성장시켰다. 진혁은 서윤의 사무실로 찾아와 그녀에게 깜짝 선물로 작은 꽃다발과 함께 유럽 여행 티켓을 건네며 그동안 고생한 그녀에게 달콤한 휴식을 선물했고, 서윤은 그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맞추며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듯한 깊은 신뢰를 나누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고통의 터널을 지나 빛나는 희망의 광장으로 들어서며 영원한 행복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다. 서윤은 짐을 챙겨 사무실을 나오며 벽에 걸린 자신의 첫 설계도를 한참 동안 응시했고, 그 초심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불을 끄고 문을 닫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평온함과 만족감이 가득 차올랐다. 그녀는 복도를 걸어 나오며 직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었고, 그들의 눈동자에 서린 존경과 애정을 느끼며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당당하게 건물 밖으로 걸어나갔다. 밖에는 진혁이 차를 대기시킨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서윤은 그의 품으로 달려가 안기며 이제 진짜 우리만의 시간을 보내자고 속삭였고, 두 사람을 태운 차는 미끄러지듯 도심의 불빛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뒷모습은 그 어떤 영화의 장면보다 아름답고 감동적이었으며, 이는 진실한 사랑과 정의가 승리한다는 영원 불변의 진리를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이며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은 여운과 희망의 메시지를 남겨놓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윤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자신이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들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되새겼고, 그것은 거창한 명예나 권력이 아닌 곁에 있는 사람과의 진실된 소통과 공감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진혁의 어깨에 기대어 눈을 감으며 자신이 꿈꿨던 완벽한 인생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임을 실감했고, 그녀의 입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의 미소가 번지며 깊은 안도감 속에서 달콤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진혁은 잠든 서윤의 얼굴을 소중하게 바라보며 그녀가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도록 자신이 평생 그녀의 수호천사가 되겠다고 다짐했고, 차 안의 공기는 두 사람의 따스한 사랑으로 채워져 추운 밤 공기를 훈훈하게 달구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정점을 지나 새로운 안정기로 접어들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피어날 사랑의 향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진하고 향기로워질 것이며, 이는 두 사람의 영혼이 맺은 영원한 계약의 결과물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잠에서 깨어났고, 옆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진혁의 다정한 눈빛을 마주하며 이것이 꿈이 아닌 현실임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행복에 눈물을 흘리며 그를 힘껏 껴안았다. 두 사람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평범한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만끽했고, 그동안의 고단했던 기억들을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의 여유를 찾게 되었으며, 이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었다. 서윤은 이제 건축가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교육재단을 설립하여 자신의 재능을 나누기로 결심했고, 진혁은 그녀의 숭고한 뜻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함께 재단 운영을 계획하는 등 건설적인 미래를 설계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사랑과 축복을 세상에 다시 돌려줌으로써 더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몸소 실천하며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보여주었고, 이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며 수많은 사람의 귀감이 되었다. 서윤과 진혁의 삶은 이제 그 자체로 하나의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어 견고하게 세워졌으며, 그 안에는 사랑과 정의 그리고 희생이라는 단단한 주춧돌이 놓여 있어 그 어떤 것엔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게 되었다. 그들은 매 순간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갔고, 그 길에 피어나는 수많은 꽃과 열매들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며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해 나갔으며, 이는 진정한 성공의 본보기가 되었다. 서윤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향해 미소 짓는 당당한 여자를 보며 과거에 상처 입은 어린 소녀에게 이제는 안녕을 고하고 찬란한 빛을 향해 나아가는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들의 위대한 서사는 이제 마지막 장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그들이 남긴 선한 영향력은 영원히 남아 후대에 전해질 것이며 이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수많은 영혼의 희망의 빛을 선사할 준비를 끝마쳤다. 한서윤은 자신이 설계한 신도시의 심장부에 우뚝 솟은 랜드마크 타워의 옥상 정원에 서서 저물어가는 석양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 동안 겪었던 파란만장한 사건들을 하나하나 머릿속으로 되새기기 시작했다. 처음 그 무식한 가면을 쓰고 맞선 자리에 나갔을 때만 해도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이토록 거대하고 찬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는 단 한순간도 상상하지 못했으나 이제 눈앞에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은 그녀가 흘린 눈물과 땀방울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훈장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난간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극이 아닌 오직 자기 자신으로서 당당하게 세상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음을 느끼며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형언할 수 없는 자유로움과 성취감을 만끽했다. 정적만이 감도는 옥상 정원의 익숙하고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고 서윤은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그가 강진혁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으며 입가에 잔잔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는데 그의 존재는 이제 그녀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공기와도 같은 필연적인 부분이 되어 있었다. 진혁은 조용히 다가와 서윤의 어깨에 자신의 코트를 걸쳐주며 이 도시를 완성한 당신이 정말 자랑스럽다는 말을 나지막이 건넸고 서윤은 그의 품에서 전해지는 따스한 체온을 느끼며 마침내 자신이 진정으로 머물러야 할 영혼의 안식처를 찾았다는 확신과 함께 깊은 안도감에 숨을 내쉬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런 말 없이 발 아래 펼쳐진 보석 같은 야경을 감상하며 서로의 심장 박동을 공유했고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수만 가지의 감정이 교차하며 그들의 인연이 얼마나 깊고 단단해졌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진혁은 서윤의 손을 정중하게 잡으며 처음 만났던 그날의 황당했던 연극을 언급했고 서윤은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면서도 그때 당신이 내 정체를 바로 간파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을지 궁금하다는 농담 섞인 질문을 던졌다. 진혁은 그녀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어떤 모습이었든 나는 반드시 당신의 그 빛나는 눈동자 뒤에 숨겨진 진실된 재능과 영혼을 발견했을 것이며 그것은 우리 두 사람의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이끌림이었다고 확신해 찬 목소리로 대답하여 서윤의 가슴을 뜨겁게 적셨다. 그는 품 안에서 작고 우아한 벨벳 상자를 꺼내어 서윤 앞에 내밀었고 그 안에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독특한 설계가 돋보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밤하늘의 별빛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며 주인의 손가락에 끼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반지는 단순히 고가의 보석이 아니라 서윤이 처음으로 당선되었던 공모전의 설계 도면 라인을 본떠 진혁이 직접 디자인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헌사였기에 서윤은 그 세심한 배려와 사랑에 감동하여 끝내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진혁은 무릎을 굽히고 서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나 계약관계가 아닌 평생의 동반자로서 자신의 곁을 지켜달라는 진심 어린 청혼을 했고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도 사람의 사랑은 마침내 완벽한 결실을 맺게 되었다. 옥상 정원의 수만 개의 전구가 일제히 불을 밝히며 두 사람의 약혼을 축복했고 그들의 입맞춤은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성스럽고 아름다운 풍경이 되어 지켜보는 이가 없어도 그 자체로 영원한 전설이 되어 밤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다. 다음날 두 사람의 약혼 소식은 전 세계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으나 서윤은 화려한 축하 연회 대신 자신이 세운 재단의 첫 번째 보유권 건축 현장을 방문하여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소박하고도 의미 있는 행보를 택하며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본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부와 명예가 오직 세상을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도구임을 잊지 않았고 진혁 또한 그녀의 고결한 뜻에 동참하여 JK그룹의 수익 일부를 영구적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림으로써 기업 경영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승훈그룹 내의 반대 세력들은 이제 더 이상 서윤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고 그녀의 지도력을 인정하며 복종하기 시작했고 서윤은 그들을 징벌하기보다는 포용하여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리더로서의 대범함을 보여주며 조직을 안정시켰다. 서윤은 자신의 사무실 한쪽 벽면에 처음 맞선 자리에 나갔을 때 사용했던 그 촌스러운 립스틱을 액자에 넣어 걸어두었는데, 그것은 초심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자 인생의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어떻게 가장 찬란한 축복으로 변했는지를 기억하기 위한 그녀만의 유머러스한 증표였다. 그녀는 가끔 그 액자를 바라보며 빙글에 미소 지었고, 자신이 걸어온 험난했던 가시밭길이 결국은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소중한 수행의 과정이었음을 깨달으며 현재 주어진 모든 순간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되었다. 진혁은 그런 서윤의 엉뚱하면서도 깊은 속내를 누구보다 사랑했으며, 두 사람은 매일 아침 함께 설계도를 검토하고 저녁에는 소박한 저녁 식사를 나누며 평범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행복의 서사를 일상 속에서 꾸준히 써 내려가며 서로를 채워주었다. 시간이 흘러 신도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었고, 서윤과 진혁이 세운 건축 철학은 현대 건축의 교과서가 되어 수많은 젊은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그들의 이름은 정의와 사랑 그리고 지성의 조화를 이룬 완벽한 결합의 상징으로 역사에 남았다. 서윤은 이제 중견 건축가로서 후학 양성에 힘쓰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의 편견에 맞서는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멘토 역할을 수행했고, 그녀의 강연장은 언제나 배움을 갈망하는 이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퍼뜨렸다. 진혁 또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서윤과 함께 전 세계를 여행하며 소외된 지역에 학교와 병원을 짓는 평화로운 봉사의 삶을 이어갔고, 그들의 뒷모습은 권력이 아닌 헌신이 주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몸소 증명해 보이며 수많은 이의 귀감이 되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서윤은 진혁과 함께 처음 만났던 그 호텔 라운지를 다시 찾았고, 이제는 몰라보게 성숙하고 우아해진 모습으로 창가 자리에 앉아 향긋한 차를 마시며 지난날의 추억을 회상하는 여유로운 한때를 즐기며 서로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행복을 확인했다. 진혁은 서윤에게 다시 태어나도 나를 위해 그 우스꽝스러운 연기를 해주겠느냐고 물었고, 서윤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당신을 만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더한 연기도 불사하겠다고 대답하여 라운지 가득 따뜻하고 유쾌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게 만들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거친 파도를 지나 잔잔하고 깊은 호수처럼 평온해졌으며, 그 호수 위에 비친 햇살은 그들의 앞날이 언제까지나 찬란하고 평화로울 것임을 축복하는 신의 미소처럼 눈부시게 빛나며 이야기의 마침표를 향해 서서히 흘러가고 있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서윤은 자신이 설계한 수많은 건축물보다 더 위대한 작품은 바로 지금 곁에 있는 진혁과 함께 만든 사랑의 역사임을 깨달았고, 그녀의 가슴 속에 새겨진 수많은 흉터는 이제 훈장이 되어 그녀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힘이 되었다. 세상은 여전히 치열하고 복잡하지만 진실한 마음과 용기만 있다면 그 어떤 시련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진리를 서윤과 진혁은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해 보였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노래가 되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되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기댄 채 서서히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해를 바라보며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고, 그들의 발자취가 남긴 선한 영향력은 세상의 모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따뜻한 햇살이 되어 영원히 기억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한서윤과 강진혁은 이제 전설적인 연인이자 완벽한 파트너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그들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성된 예술작품이 되어 후대에 길이 남을 찬란한 유산이 되었으며, 이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이정표가 되었다. 사랑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엉뚱한 모습으로 찾아오지만, 그것을 알아보고 지켜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가진 자만이 진정한 행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으로 남기며 긴 여정의 막을 내린다. 서윤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고, 그녀의 웃음은 맑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올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찬란하고 완벽한 결말을 맺었다.